예, 중학교 3학년 과학 1-4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프루스트가 발표한 내용이 되겠고요. 요 내용은 이제 일정 성분비, 요 말이 이제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질량비가 일정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정한 비율로만 화합물은 구성되어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예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수소와 산소의 반응이에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때 지금 수소하고 산소를 갖다가 1g하고 8g을 섞었을 때 물이 9g이 나옵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없이 깔끔하게 수소하고 산소 1g과 8g이 결합을 해서 이제 물이 9g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 법칙도 우리가 성립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더하기 8은 9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수소의 양을 좀 늘려봤네요, 그렇죠? 수소 2g하고 산소 8g을 섞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반응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물이 9g이 나왔고요. 수소 1g이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2g의 수소가 모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소 1g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요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실험도 한번 살펴볼게요. 요번에는 산소의 양을 좀 늘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역시나 이제 9g이 나오네요. 그리고서는 산소가 2g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소 1g하고 산소 얼마? 산소 8g이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물 9g이 나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할 때는 얘네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만 반응을 해요? 1대 8로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1대 8로만. 오케이? 그러면서 물이 9g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질량비가 1대 8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1년의 실험 과정을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는 일정한 질량비로만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무엇이 질량비가? 라는 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긴 것도 살펴보시면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H2O잖아요, 그렇죠? H2O인데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요때 이제 수소의 상대적 질량비를 1이라고 봤을 때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16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때 얘는 두 개고 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2대 1이죠. 2대 1이죠. 개수비는 2대 1이죠. 근데 질량비는 2대 16이죠. 2대 16이니까 얘네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우리가 1대 8임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예시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금 물은 선생님이 방금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모니아를 좀 살펴보시면은 암모니아는 NH3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1이라고 했을 때 질소는 한 1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질소 대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질소가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질소 대 수소는요, 14대 3으로 질량비를 나타낸다. 질소와 수소가 14대 3의 질량비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2인데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12대 얼마가 됩니까? 32가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약분을 좀 하시면 어떻게 돼요? 4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4, 32, 4, 8에 32. 따라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프린트 보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은 상대적인 질량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상대적인 질량비. 그래서 뭐 10이니 16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원자 하나의 질량을 따지면 굉장히 이게 가볍습니다.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탄소를 12로 잡아요. 탄소로 12를 잡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이 상대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이 되고 질소는 14가 되고 수소는 1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상대적인 질량비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뭐 수소하면 1, 뭐 탄소하면 12, 뭐 산소하면은 16, 이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이거 고등학교까지 갖고 가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구리하고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뭐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실험을 해보니까 구리 4g하고 산소 1g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산화구리 5g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가 없대요. 그럼 나머지가 없는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산화구리를 이루고 있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다. 요거를 좀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4대 1대 5 요런 거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이제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구리 4g하고 산소 2g을 반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화구리가 역시나 5g이 나오겠죠. 왜? 4대 1로 반응하니까. 얘는 1g만 반응을 할 거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예요? 산소가 1g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다 동그라미 쳐주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구리 10g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 2g을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화구리 10g 나왔대요. 근데 얘네들은 4대 1대 5로 반응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4대 1대 5, 8대 2대 10이죠. 8대 2대 10이죠. 그러니까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8g만 반응을 한 것이고 나머지 2g은 반응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g하고 2g하고 10g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1대 5니까 정수배 좀 하시면은 8대 2대 15 나온다는 거 유추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실험 데이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리하고요. 지금 산화구리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이제 구리를 갖다가 산소랑 반응을 시키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리 4g 태우면은 산화구리 5g 나오고, 구리 8g 태우면은 산화구리 10g 나오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만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틀을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구리하고 산소하고 더했더니 산화구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칸도 좀 하나 만들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구리 4g이죠. 그쵸? 구리 4g 하고요. 산소는 안 나와 있어, 데이터가. 산소 얼마랑 반응을 시켰더니 산화구리가 얼마 나왔다? 5g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동일해야 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소는 얼마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1g이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답을 결론낼 수 있죠. 산화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구리와 산소가 4대 1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80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제 구리 8g을 태웠는데 산화구리가 10g이 나왔대요. 데이터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몇 g이 참여를 했는지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얼마입니까? 8 더하기 얼마가 10이에요? 2죠. 그러니까 2g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1년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구리와 산소가 4대 1로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 5g이 나오는구나. 4대 1대 5구나. 이런 거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많이 제시가 되고 뭐 빈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성립 법칙은요, 제가 이제 다 화학 반응만 얘기를 했잖아요. 일정성립 법칙은 무조건 화학 반응에서만,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합니다. 어디에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뭐 설탕을 타는 그런 예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딱 몇 대 몇으로만 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많이 넣는 대로 질량은 많이 이제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 변화는 단순하게 섞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정 성립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 화학 반응에서 또는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